제3장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인데요. 실제 우리가 소방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는데 건축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피난,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이에요. 우리 소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설치유지관리법이죠. 얘가 건축 중에 가장 중요하지만 어쨌든 건축법이니까 소방법에 있는 다중이용업 특별법보다 더 중요하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을 보면 건축은 다 이게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건축법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됐지만 다중이용업 특별법만 해두어도 한 세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됐잖아요. 건축법 중에 중요하다는 얘기지 소방법하고 비교는 안 되죠, 사실은. 제3조 내화 구조. 벽의 경우 우리 필기할 때 많이 외우잖아요, 그죠? 두께는 뭐 10cm고 어쩌고 비내리 벽은 7cm 뭐 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기 때 그거를 뭐 다 외워놨다 그러면 만일에 이게 시험이 나오면 필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어때요? 그래도 뭐 이게 주섬주섬 쓰겠죠. 그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 때 나는 좀 많이 봤다 그러면 한번 읽어봐도 좀 기억이,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봐도 만일에 이게 나오게 되면, 그래서 시험 전에 한 번 읽어만 봐도 약간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넘어가죠. 제4조의 방화구조 있죠. 그 밑에 보게 되면 8조의 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이 있는데 피난안전구역이 이미 출제는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중요하죠. 지상에서부터 30층까지 요 사이에 피난안전구역이 일단 한 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바보 아닌 건 다음에야 30층에 딱 설치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또 몇 층에? 또 30층 내에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25층에 설치를 했어요. 피난안전구역 25층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55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25층부터 30층이 되는 요 사이에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어쨌든 줄이려고 30층, 60층 이렇게 설치를 하겠죠.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게 되면 1, 2, 3, 4, 5, 6, 7, 8, 9, 10 이거는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이고, 그 밑에 있는 별표 1의 2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얼마냐, 면적 산출 기준이 여기 있는 거죠.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제실자 수 곱하기 0.5 곱하기 0.28제곱미터인데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제실자 수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가번에 피난안전구역의 위층의 제실자 수는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역 사이의 용도별 바닥 면적을 사용 형태별 제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를 말한다. 밑에 보게 되면 문화 집회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넘어가고요. 보육시설, 의료시설, 교정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요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거시설, 호텔, 공동주택, 업무시설. 이 세 개가 초고층 빌딩이 있죠. 아닌가요? 나머지들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판매시설, 그 밑에 저장시설, 공장, 이런 게, 창고, 이런 게, 예? 120층에 막 창고 짓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더라도, 요거는 도서관이 60층에 도서관이 있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보다 보면, 그래. 요거는 학교, 뭐 학원 이런 것도 60층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중요한 게 여기에서 구분하게 되는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요 수치 중요하죠. 그래서 주거시설은 호텔, 공동주택, 숙박시설 모두 할 것 없이 뭐예요? 18.6이고 업무시설은 그 절반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공부는 이렇게 강약 좀 해야 돼요.
그럼 얘의 면적은 여기에서 여기 30층에서 59층 사이 면적을 예를 들어서 얘가 주거다 그러면 면적 나누기 주거다 그러면 아파트다 아파트 경주다 그러면 뭘로 나눠요? 18.6제곱미터로 나눠요. 여기 면적이 제곱미터 단위죠. 그래서 이게 얼마인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요. 그럼 요 단위는 퍼인 이렇게 되죠. 단위를 여기 생략해 놨는데 18.6, 9.3 제곱미터 퍼인의 단위를 가져요. 18.6과 9.3 업무시설 이거는 단위가 뭐라고요? 제곱미터 퍼인의 단위를 가진다고요. 자, 쭉 넘어가고요. 13조에 헬리포트의 설치 기준이 동그라미 1에 나오죠. 동그라미 3에는 대피 공간의 설치 기준이 나와요. 이 헬리포트나 대피 공간은 조금 전에 봤죠. 그죠? 10일 이상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즉 1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상이 되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제 좀 늦게 나왔죠. 공동주택 4층 이상의 공동주택 계단 실형 아파트 4층 이상의 대피 공간은 기준이 벌써 전에 나왔잖아요. 요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전에는 뭉쳐 있었는데. 그래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은 거기에서 거의 전체가 끝나고요. 얘는 나눠져 있죠. 그런 거를 알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헬리포터나 대피 공간이나 이게 다 피난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14조 다음 페이지 14조에 보게 되면 방화구역의 설치 기준이 있는데 1000제곱미터 스프링클러 있으면 3000제곱미터 11층 이상 200제곱미터 스프링클러 있으면 600이고 11층 이상 중에 불연제로 했을 때 500인데 스프링클러 있으면 1500이고 이런 게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안 할 수 있는 경우 완화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앞에 있었죠. 그래서 대상이나 완화 기준은 앞쪽에 있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구획을 해야 된다는 게 면적, 층 이거는 여기에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보게 되면 제1항에 따른 방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된다. 1번 방화구역으로 사용하는 갑장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죠? 2번에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 배정관, 그 밖에 관이 방화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역의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갑은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 충전 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그래서 내화 몇 시간 이렇게 성능 인정을 받아요. 나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 충전 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전부 다 무슨 표현을 써요? 구조라는 표현을 쓰죠. 내화 구조처럼 구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방화 구조처럼 구조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3번에 환기 난방 또는 냉방 시설의 풍도가 방화구역을 관통한 경우 뭘 설치해요? 방화 댐퍼를 설치를 하죠. 방화 댐퍼에 대한 가나다라. 철제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m 이상일 것. 나다라를 한번 보죠.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 방법에 적합할 것. 그러면 적합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방화 댐퍼마다 하나씩 방연 성능 시험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시험 성적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연 시험 방법에 따라서 시험을 해서 합격했다라는 인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요. 22조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이건 지금 건축법상의 용어 정의예요. 22조의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 대지 경계선 도로 중심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두 동 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에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일단은 메인을 외고 나중에 가로까지 외고. 그죠? 이게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는 어디에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에 있고요. 공통편의 용어정의에 있어요. 계구부는 거기에 있고, 계구부에는 뭘 설치해야 돼요? 개방형 헤드 또는 드렌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뭘 설치해야 되는지 알아요? 계구부에는 개방형 헤드 또는 드렌처인데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뭘 설치해야 되는지 아세요? 드렌처 헤드요. 근데 이 드렌처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행법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소할 우려는 계구부에 설치하는 거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대신이죠. 근데 여기에 설치하는 건 대신이 아니고 얘가 주예요. 드렌처 헤드가. 그래서 여기에 설치하는 드렌처 헤드는 처마용, 외벽용, 창문용, 지붕용 써놔요.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외국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가 아니고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용도가 창문용, 처마용, 지붕용, 외벽용. 용도에 따라서 4개의 헤드가 있어요. 자, 22조의 2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용도 표시. 피난안전구역에는 계속해서의 표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피난안전구역 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면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안전구역이라는 문자를 적은 표지를 2번에 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는 무슨 표시를, 대피공간에는 무슨 표시를. 자, 25조 지하층의 구조. 여기는 비슷한 게 우리 소방 다중이용업법상의 비상구 있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비상구하고 이 비상탈출구하고 기능이 비슷해요. 그래서 규격도 같고요. 근데 이제 대상이 다르죠. 얘는 지하층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일 때 비상탈출구를, 비상구가 아니고 비상탈출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중이용업소에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하고 좀 혼동을 피해야 되고요. 30조입니다. 피난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우리가 비상용 승강기가 있고 피난용 승강기가 있고 일반용 승강기가 있죠. 일반용 승강기는 화재 났을 때 아무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용 승강기는. 화재 났을 때 아무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일반용 승강기고요. 피난용으로도 화재, 구급, 진압 이런 소방대원들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일반용 승강기고요.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거예요. 피난용 승강기는요. 화재가 났을 때 일반인이 피난용으로 쓰는 거. 좀 다르죠. 근데 이 구조 있죠. 가나다라 마바 구조는 뭐하고 유사해요? 예, 비상용 승강기와 유사합니다.